안녕하세요. 한의사 최성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가장 돈 벌기 쉬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나 SNS를 이용해 억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것일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사업을 접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 요소를 꼭 없애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상사나 동료와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생기고 내가 생각했던 업무가 아닌 것 같고 낮은 월급을 받는 것 같아서 퇴사를 결심합니다. 이럴 바에야 내 사업을 해보겠다고 당차게 선언하며 사업을 시작합니다. 상품, 서비스의 기획, 공장 컨택, 사업자 미팅, 마케팅, 인사, 세무, CS 대응 등의 많은 혼란과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모든 게 처음이고 생각보다 매출이 빨리 늘지 않아서 스트레스와 긴장이 계속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소화도 잘 안 돼서 식사를 자주 거르게 되고 위염과 위궤양이 생겨서 소화불량은 점점 심해집니다. 여기에 나를 힘들게 하는 직원이나 거래처와 거래상 문제라도 생기면 두통도 생기고 배도 아프면서 변비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와 통증이 심해지면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사업을 접게 됩니다. 여기서 1차로 갈리게 되는 거죠. 통증을 이겨내고 사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진통제를 먹으며 어떻게든 버텨냅니다. 사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하면 매출이 쭉쭉 늘어납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해야 매출을 늘릴 수 있지? 라는 생각뿐이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점점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밤낮 없이 일에 몰두하고 식사도 걸렀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먹고 모임이 있는 날에는 과음과 폭주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중력이 흐려지고 눈과 정신이 멍해집니다. 가슴은 답답해지고 심할 때는 가슴이 뽀개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숨쉬기가 불편해지더니 졸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출장을 가려고 비행기에 탑승한 순간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이제 출장은 꿈도 꿀 수 없고 엘리베이터나 갇힌 공간, 심지어 내 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숨쉬기가 곤란해져서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여기에서 2차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체력이 버텨주면 정신과 약을 먹거나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간신히 사업을 유지하지만 체력적으로 버티기 힘든 분들은 사업을 접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살아남은 분들은 사장이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인사, 회계, 조직관리, 마케팅, 전략기획 등의 부서를 만들고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조직 구조를 만듭니다. 기업 규모가 커지고 고용 직원이 많아져서 사장은 작은 결정 하나에도 신중하고 항상 중압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업은 성공했고 가족들도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생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은 갑자기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119에 실려가거나 혹은 암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운이 좋게도 약물 치료나 수술을 통해서 후유증 없이 무사히 퇴원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복용해야 하는 약물 가지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사장은 대표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운이 좋은 경우이고 정말 최악은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수술도 못 해보고 바로 죽는 경우죠. 이것이 바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각 단계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기의 순간들입니다. 내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수십 년이 지나면 그 대가는 정말 혹독합니다.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틈 때문입니다. 처음에 작은 틈을 메꾸고 보수하지 못하면 틈 때문에 결국 제방이 무너지게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내 몸에 생긴 작은 틈을 알아보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건강을 자신하는 분들일수록 내 몸에 생긴 틈을 알아보지 못해서 더욱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나와 내 사업체를 무너뜨리고 경제적인 큰 손실까지 일으키는 이 작은 틈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의 부모님이 어떤 병을 앓았는지 체크해 보세요. 아직 큰 병이 없다면 현재 무슨 약을 드시고 있는지 관찰하세요. 나이 드시면 당뇨약, 혈압약, 고지혈증 약은 다들 기본적으로 드시는데요.
부모님이 언제부터 이 약들을 드셨는지도 꼼꼼히 물어보세요. 40대부터인지, 50대부터인지, 혹은 최근인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자녀인 나도 대략 언제부터 몸이 안 좋아지는지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나이가 젊더라도 생활이 불규칙하고 음주와 과로에 시달리고 피로가 누적된 분들이라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세요. 20대라도 건강을 자신하지 말고 검진을 받아보세요. 현재 나의 몸이 어떠한지 알아야 조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염증, 용종, 궤양 등이 나왔다면 내 건강을 돌아보고 멈추어서 휴식도 갖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꼭 하세요. 단순히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운동 말고 근력을 키우고 내 체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을 하세요. 근력을 기른다고 해서 근육이 울룩불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자신의 몸에 맞게 운동하는 방법들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참고하셔서 운동도 자신의 몸 상태와 체력에 맞는 강도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력을 살펴보고 주의는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분, 가족력은 도대체 왜 생기는지 궁금하신 분, 건강검진 결과 아무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몸 여기저기 아프거나 불편하신 분, 운동할 때는 소화도 잘 되고 몸 컨디션이 좋은데 운동을 안 하면 다시 소화가 안 되고 컨디션이 확 다운되는 분들, 도대체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왜 아프고 불편한지, 어떻게 해야 더욱 건강해지는 건지 궁금한 분들, 이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강의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비롯해서 내 주위에 성공한 분들이 극소수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단계에서 내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사업이 휘청거리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최악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돌연사할 수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들은 꼭 나와 내 가족도 지키고 사업과 경제적인 부분도 지킬 수 있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